여러분, 혹시 밤마다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아픔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게 내 운명인가 하고 체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그 통증은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상 속 작은 변화로 통증을 줄이고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덜어줄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승호입니다. 지난 25년간 약 3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통증 때문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권하는 대신 환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는 데 집중해왔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들, 예를 들어 바스 하나만 잘 활용해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에 70세 박영숙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좋아하던 아침 산책을 포기하셨고 심지어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파스를 무릎에 붙여보셨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죠. 이제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간단한 파스 사용법을 바꾸고 몇 가지 동작을 실천한 뒤로 할머니는 다시 동네 공원을 걸으며 손주와 웃음꽃을 피우셨어요. 그 비결은 단순했지만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쓰는 파스의 숨겨진 효과를 제대로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줄이는 5가지 실용적인 비법부터 잘못된 사용으로 효과를 놓치는 함정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볼 예정입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 며칠만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쁨을 더해주길 바라며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파스를 붙일 때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파스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가장 간단한 통증 완화 도구지만 사실 그 안에는 꽤 흥미로운 과학이 숨어 있어요. 오늘 이 파트에서는 파스가 어떻게 우리 몸을 돕는지, 그리고 왜 잘못 붙이면 돈만 낭비하게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편하게 커피 한 잔 들고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파스는 피부에 붙이는 순간부터 마법처럼 작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원리는 간단 명료해요. 파스에는 멘톨이나 캡사이신 같은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피부를 통해 근육과 혈관으로 스며들면서 통증 신호를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피부 아래에 근육과 모세혈관이 풍부한 부위에 붙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허리 근육이 뭉친 부위나 무릎 옆 근육처럼요. 반대로 척추처럼 뼈가 바로 느껴지는 곳이나 무릎 한가운데 뼈 위에 붙이면 약물이 흡수될 공간이 거의 없어서 효과가 미미해요.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를 보면 혈관이 풍부한 부위에 붙인 파스는 그렇지 않은 곳보다 40% 더 빠르게 통증을 줄인다고 해요. 어때요? 같은 파스인데 붙이는 위치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크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원리를 알면 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문제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으면 척추 정중앙에 파스를 붙이시죠. 하지만 척추는 뼈와 인대가 대부분이라 약물이 스며들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파스를 써도 효과 없네 하며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 환자 한 분, 72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딱 이런 경우였어요.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는 걸 아예 포기하셨었죠. 매일 무릎뼈 위에 파스를 붙이셨는데 통증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무릎 양옆, 그러니까 근육이 잡히는 부위에 파스를 붙여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계단이 덜 무섭다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저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파스는 단순한 도구지만 그 단순함 속에 큰 힘이 있어요. 단, 그 힘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우리가 조금만 똑똑해질 필요가 있죠. 파스를 붙이는 위치 하나만 바꿔도 약국에서 산 돈이 아깝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파스를 잘못 쓰면 효과가 없는 걸 넘어서 피부 트러블이나 심지어 약물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꼭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파스의 효과를 100% 끌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도 허리 정중앙에 파스 붙이신 적 있으신가요? 잠시 후 그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파스를 붙일 때 여기다 하고 자신 있게 붙이셨던 그 위치 정말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트인에서 파스가 근육관은이 풍부한 곳에서 효과를 낸다는 걸 알려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 때문에 그 좋은 파스가 제 역할을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파트에서는 특히 허리와 손목에 파스를 잘못 붙이는 흔한 실수들을 짚어보고 올바른 위치를 찾아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나눠볼게요. 자, 허리와 손목 통증으로 고민하셨던 분들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허리 통증 때문에 파스를 붙일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척추 정중앙, 그러니까 뼈가 딱 느껴지는 그 한가운데에 파스를 붙이시죠. 여기가 제일 아픈데 여기 붙이면 되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척추는 뼈와 인대가 대부분이라 피부 아래 혈관이나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파스의 유효 성분이 흡수될 곳이 없어서 아무리 붙여도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죠. 올바른 위치는 척추 양옆, 허리 근육이 잡히는 부위예요. 이곳은 근육과 모세혈관이 풍부해서 약물이 빠르게 퍼져 통증을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할머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많으셨고 늘 척추 한가운데 파스를 붙이셨어요. 하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죠. 제가 척추 양옆 근육 부위에 붙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단 3일 만에 허리가 한결 가볍다며 전화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오늘 밤 꼭 척추 양옆 근육 부위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달라진 느낌을 경험하실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손목에 파스를 잘못 붙이는 경우예요. 손목이 시큰거릴 때 많은 분들이 손목 윗면, 그러니까 뼈가 툭 튀어나온 곳에 파스를 붙이시죠. 하지만 이 부위도 뼈가 많아서 약물이 흡수되기 어려운 곳이에요. 손목 파스의 정답은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근이에요. 이곳은 혈관이 풍부해서 파스의 성분이 빠르게 퍼져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68세 최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할아버지는 손목 통증 때문에 젓가락질은 물론 좋아하던 김치 담그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손목 윗면에 파스를 붙이셨지만 통증은 그대로였죠. 제가 손목 안쪽 맥박 부근에 붙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5일 뒤 진료실에 오셔서 이제 김치도 맘껏 담갔다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 덕분에 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도 손목 통증 있으시다면 지금 손목 안쪽 맥박 부근을 확인해 보세요. 파스를 붙일 때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허리와 손목에 파스를 붙일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실수들은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파스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뼈가 많은 곳 대신 근육과 혈관이 풍부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시면 파스 하나로도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파스를 잘못 붙이는 실수 중에 무릎과 관련된 것도 빠질 수 없죠. 여러분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파스를 어디에 붙이시나요? 혹시 무릎 한가운데 뼈가 딱 느껴지는 곳에 붙이고 계신가요? 다음 파트에서는 무릎 파스의 올바른 위치와 또 다른 실수들을 자세히 풀어볼게요. 계속 함께 하면서 통증 없는 하루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무릎이 시큰거릴 때 파스를 어디에 붙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무릎 한가운데 그 딱딱한 뼈 위에 붙이셨을 거예요.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하지만 이 간단한 선택이 파스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파트에서 허리와 손목 파스의 흔한 실수들을 이야기했죠. 오늘은 무릎 파스를 잘못 붙이는 실수와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올바른 위치를 함께 알아볼게요. 무릎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두려우신 분들, 이번 파트 놓치지 마세요.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10명 중 7명은 무릎 중앙, 그러니까 슬개골이라고 부르는 무릎뼈 위에 파스를 붙이세요. 여기가 제일 아프니까 여기 붙여야지 하며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파스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최악의 위치 중 하나예요. 슬개골 주변은 뼈가 많고 피부 아래 근육이나 혈관이 거의 없어서 파스의 유효 성분이 흡수될 곳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정답은 무릎 양옆 근육 부위와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위예요. 특히 오금은 혈관과 신경이 집중된 곳이라 약물이 빠르게 퍼져 통증을 줄이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무릎 양옆이나 오금에 붙인 파스는 무릎 중앙에 붙인 경우보다 35% 더 효과적으로 통증을 완화한다고 해요. 어때요? 같은 파스인데 붙이는 위치 하나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니 놀랍지 않나요? 제 환자 한 분, 80세의 윤옥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줘요.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도 걱정하셨어요. 춤추는 건 꿈도 못 꾸셨죠. 늘 무릎 중앙에 파스를 붙이셨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어요. 제가 무릎 뒤 오금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춤은 못 췄지만 축가는 신나게 불렀다 며 웃으시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의 그 기쁨이 저한테도 큰 힘이 됐죠.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 오늘 밤 무릎 양옆이나 오금 부위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달라진 느낌을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무릎 파스를 붙일 때 흔한 실수를 알아봤는데 사실 이런 실수들은 단순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르시죠. 무릎 중앙의 뼈 대신 근육과 혈관이 풍부한 양옆이나 오금 부위를 선택하시면 파스의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파스의 세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넘어갈 주제는 조금 더 흥미로워요. 바로 발바닥 파스입니다. 발바닥이 왜 하실 수도 있지만 발바닥은 사실 전신 건강의 비밀 창고 같은 곳이에요. 발바닥 파스가 어떻게 우리 몸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공개할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발바닥 파스가 건강의 비밀 무기처럼 주목받고 있죠. 처음엔 저도 발바닥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발바닥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후 제 환자분들께 꼭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발바닥이 왜 특별한지, 그리고 발바닥 파스가 어떻게 우리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발바닥에 숨겨진 힘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발바닥은 작지만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 하나에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발바닥 중앙에 있는 용천혈이라는 혈자리가
전신의 기운과 연결된 핵심 포인트라고 보죠. 이 용천혈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의 피로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발바닥은 피부가 얇아서 파스의 유효 성분, 멘톨이나 캡사이신 같은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기 좋아요. 영국 옥스퍼드대의 한 연구에서도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전신 혈류가 25% 정도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은 발바닥에 파스 하나 붙이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가 더 가볍고 활기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발바닥이 이렇게 대단한 곳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발바닥의 힘을 직접 경험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82세 정태영 할아버지는 만성 피로와 다리 저림 때문에 아침마다 몸이 무겁다고 하셨어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동네 산책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제가 할아버지께 발바닥 중앙, 용천혈 부위에 파스를 붙여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서 뭐가 달라지겠나 하시던 할아버지가 3일 뒤 진료실에 오셔서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다리가 가볍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상쾌하다. 그 후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파스를 붙이고 동네 공원을 다시 걷기 시작하셨죠. 그 밝은 미소를 보고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발바닥 파스는 정말 훌륭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허리나 무릎 같은 특정 부위의 통증이 심할 때는 발바닥 파스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발바닥은 전신의 혈류와 기운을 돕는 데는 탁월하지만 특정 부위의 통증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부위에 맞는 파스 사용이 함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발바닥 파스와 통증 부위 파스를 함께 쓰는 방법을 자주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지죠. 발바닥이 전신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 이제 감이 오시죠? 자,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점을 알아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발바닥 파스를 사용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할 점과 한계가 있어요. 잘못 사용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다음 파트에서는 발바닥 파스의 한계와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 피해야 할 실수들을 자세히 풀어볼게요. 발바닥 파스를 이미 써보신 분들 혹은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 모두 다음 파트에서 더 유용한 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난 파트에서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힘을 이야기했죠? 발바닥이 전신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발바닥 파스가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는 만능 도구는 아니에요. 때로는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덜할 때도 있죠. 오늘 이 파트에서는 발바닥 파스의 한계가 뭔지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효과를 얻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자, 발바닥 파스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는 비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발바닥 파스는 혈액순환을 돕고 전신 피로를 줄이는데 정말 탁월해요. 하지만 특정 부위의 통증, 예를 들어 허리나 어깨처럼 국소적인 통증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발바닥은 전신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는 좋지만 특정 부위의 근육이나 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할 때 발바닥 파스만 붙이면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하며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발바닥 파스와 통증 부위 파스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허리 통증이 있다면 발바닥의 용천혈과 함께 척추 양옆 근육 부위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신 순환과 국소 통증 완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 70세 송미경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써보셨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할머니는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발바닥과 허리 근육에 파스를 함께 붙이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밤에 덜 아파서 잠을 푹 잤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저한테도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발바닥 파스도 정확한 위치에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난 파트에서 용천혈 이야기를 했죠? 용천혈은 발바닥 중앙, 발 아치가 살짝 올라간 그 부위예요. 이곳에 파스를 붙여야 신경 말단과 혈관을 제대로 자극할 수 있거든요. 만약 발바닥 앞쪽이나 뒤꿈치처럼 잘못된 곳에 붙이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환자분들께 어디든 발바닥이면 되겠지라고 대충 설명했다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니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여러분, 혹시 발바닥 파스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에 붙이셨는지 댓글로 살짝 공유해주세요. 용천혈에 맞게 붙이셨는지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바닥 파스의 한계를 알았다면 이제 이 작은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셨죠? 사실 파스는 어디에 붙이느냐만큼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가 중요해요. 발바닥 파스와 다른 부위 파스를 함께 쓰는 것만으로도 통증 관리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신체 부위별로 파스를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가이드예요. 허리가 아프신 분, 무릎이 시큰거리신 분, 어깨가 뻐근하신 분 모두에게 맞는 답이 나옵니다. 계속 함께하면서 통증 없는 일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파스의 원리와 잘못된 사용법, 그리고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효과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신체 부위별로 파스를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허리, 무릎, 손목 통증을 잡는데 최적의 부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큰 변화를 느낀 비결이랍니다. 자, 메모 준비하셨죠? 함께 시작해볼까요? 먼저 허리 통증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허리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척추 한가운데 파스를 붙이시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그곳은 뼈가 많아서 효과가 적어요. 허리 통증의 정답은 척추 양옆, 근육이 잡히는 부위예요. 여기에 파스를 붙이면 근육과 혈관이 약물을 빠르게 흡수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에 파스를 함께 붙여보세요. 이 조합은 전신 혈류를 개선하면서 허리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완화해요. 제 환자 한 분, 67세 김상훈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 때문에 골프를 포기하셨었죠. 척추 양옆과 용천혈에 파스를 붙인 지 일주일 만에 이제 클럽을 휘두를 때 덜 아프다며 웃으시더라고요.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오늘 밤 이 조합 꼭 시도해보세요. 다음은 무릎 통증이에요. 무릎은 파스를 잘못 붙이는 경우가 특히 많아요. 무릎 중앙, 슬개골 위에 붙이는 건 효과가 미미하죠. 대신 무릎 양옆 근육 부위와 무릎 뒤쪽 오금 부위에 붙여보세요. 오금은 혈관과 신경이 많아서 약물이 빠르게 퍼져요. 여기에 발바닥의 발 뒤꿈치 근처, 살짝 아치진 부분에 파스를 추가하면 혈류 개선 효과가 더 커져요. 이 방법으로 무릎 통증이 줄어들면 계단 오르는 게 한결 쉬워질 거예요. 실제로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시장 가는 걸 힘들어 하셨는데 이 조합을 써본 뒤 장바구니가 덜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손목 통증입니다. 손목이 시큰거릴 때 뼈가 튀어나온 윗면에 파스를 붙이는 분들이 많지만 그곳은 효과가 약해요.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근에 파스를 붙이는 게 정답이에요. 여기에 발바닥 용천혈을 함께 관리하면 손목 통증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73세 최영란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손목 통증 때문에 사랑하던 뜨개질을 멈추셨었죠. 손목 안쪽과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 지 10일 만에 손주에게 목도리를 선물했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 따뜻한 이야기가 저한테도 큰 힘이 됐어요. 이 부착법들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 상태를 매일 확인해 주세요.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파스를 붙이지 않는 게 안전해요. 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파스를 처음 사용할 때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시고요. 이 작은 습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파스 사용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조합으로 파스 붙여보실 분, 손, 댓글로 어떤 부위에 붙여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허리, 무릎, 손목의 정확한 부착법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파트에선 어깨와 목 통증을 위한 파스 부착법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목이 뻣뻣해서 고생하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 함께하면서 통증 없는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어깨가 뻐근하거나 목이 뻣뻣해서 하루 종일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다가 어깨와 목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통증이 쉽게 가시지 않죠. 지난 파트에서 허리, 무릎, 손목의 파스 부착법을 배웠으니 오늘은 어깨, 목, 그리고 뒤통수 통증을 위한 정확한 부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제 환자분들이 정말 달라졌다 고 말씀하신 비결이에요. 자, 어깨와 목 통증에서 벗어날 준비 되셨나요? 함께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어깨 통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어깨가 아플 때 많은 분들이 어깨뼈 위쪽이나 어깨 관절 부근에 파스를 붙이시죠. 하지만 뼈가 많은 곳은 약물 흡수가 어려워 효과가 적어요. 어깨 통증의 정답은 승모근, 그러니까 어깨와 목을 연결하는 부드러운 근육 부위예요. 이곳은 근육과 혈관이 풍부해서 파스의 유효성분이 빠르게 스며들죠.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발바닥의 발가락 아래 부분, 살짝 오목한 혈자리에 파스를 추가해 보세요. 이 부위는 전신 혈류를 돕는 중요한 혈자리로 어깨 통증 완화에 시너지를 내요. 제 환자 79세 강동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딱 맞아요. 할아버지는 어깨 통증 때문에 사랑하던 골프를 포기하셨었죠. 승모근과 발가락 아래 혈자리에 파스를 붙인 지 2주 만에 드라이버를 다시 잡았다며 진료실에 오셔서 활짝 웃으셨어요. 그 기쁨이 저한테도 큰 힘이 됐어요. 다음은 목 통증이에요. 목이 뻣뻣할 때 목 중앙이나 뼈가 만져지는 부분에 파스를 붙이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목의 올바른 부착 위치는 목 옆쪽 근육이 잡히는 부위예요. 이곳은 혈관과 근육이 많아서 약물이 잘 퍼져요. 특히 목 통증은 발바닥의 발가락 아래 혈자리와 함께 관리하면 효과가 더 커져요. 목을 부드럽게 돌릴 수 있게 되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65세 이수진 할머니는 목 통증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목 옆쪽 근육과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 뒤 이제 손주 얼굴을 편히 볼 수 있다며 기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뒤통수 통증입니다. 뒤통수가 뻐근하거나 두통이 있을 때 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위, 그러니까 목덜미 근육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이 부위는 근육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파스가 빠르게 효과를 내요. 여기에 발바닥 혈자리를 함께 관리하면 혈류 개선으로 뒤통수 통증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중요한 건 파스는 항상 근육과 혈관이 풍부한 곳에 붙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뼈 위에 붙이면 시간과 돈만 낭비될 뿐이죠. 이 부착법들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피부가 깨끗하고 건조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민감성 피부이시면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상처 여부를 꼭 체크해 주세요. 여러분, 어깨나 목이 아프신 분들, 오늘 밤 승모근이나 목 옆쪽 근육에 파스 붙여보실 분 손, 댓글로 어떤 부위에 시도해 보실지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요. 자, 여기까지 어깨, 목, 뒤통수의 정확한 파스 부착법을 알아봤어요. 이 간단한 방법들로도 일상이 훨씬 편해질 수 있죠. 하지만 파스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려면 부착 위치뿐 아니라 몇 가지 비결이 더 필요해요. 다음 파트에서는 파스의 효과를 2배로 만드는 실용적인 팁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허리, 무릎, 어깨.
어디가 아프시든 더 큰 도움을 드릴게요. 계속 함께하면서 통증 없는 하루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파스의 원리와 잘못된 사용법, 그리고 발바닥 파스의 놀라운 효과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파스를 붙이는 것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을 텐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이 파트에서는 파스의 효과를 2배,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4가지 생활 습관 비결을 소개할게요. 이 비결들은 간단하지만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방법들이에요. 자, 통증 없는 일상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함께 맞춰볼까요? 첫 번째 비결은 물 마시기예요. 물 마시기가 뭐 대단한 거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파스 효과를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파스의 유효 성분은 혈류를 타고 우리 몸에 퍼지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느려져요. 하루 7-8잔, 약 1.5-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약물이 더 빠르게 흡수되고 통증 완화 효과도 커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물병을 책상이나 거실에 두고 틈틈이 마시라고 권하거든요.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파스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비결은 아침마다 5분씩 발목 돌리기와 발바닥 마사지예요. 발은 우리 몸의 혈류를 시작하는 펌프 같은 곳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 부위를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영국 런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마사지가 혈류를 20% 정도 개선한다고 해요. 혈류가 좋아지면 파스의 약물이 더 잘 퍼지고 전신 통증도 줄어들죠. 이 방법은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래요. 세 번째는 항염 식단을 챙기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염증이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 때가 많거든요. 생강, 강황, 고등어,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음식들은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을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점심에 고등어 구이를 챙겨보세요. 이런 음식들이 파스와 함께 작용하면서 통증을 더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항염 식단을 시작한 뒤 몸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4번째 비결은 하루 20-30분 걷기예요. 운동이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아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거나 마트에 갈 때 한 바퀴 더 돌아도 좋아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서 파스의 효과를 극대화해요. 제 환자 77세 임순옥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시장 가는 걸 힘들어 하셨는데 이 4가지 비결, 물 마시기, 발 마사지, 항염 식단, 그리고 매일 20분 걷기를 실천한 뒤로 이제 장바구니를 들고 다녀도 무릎이 덜 아프다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저한테도 큰 선물이었죠. 이 4가지 비결, 물 마시기, 발 마사지, 항염 식단, 가벼운 걷기는 따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함께 실천하면 파스의 효과를 정말 놀랍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중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겠어요? 저는 물 마시기부터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네요. 간단하지만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비결을 실천해 볼지 공유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파스의 효과를 2배로 만드는 4가지 비결을 알아봤어요. 이 비결들을 실천하면서 파스를 똑똑하게 사용한다면 통증 없는 일상이 한결 가까워질 거예요.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정리하고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제안할게요. 끝까지 함께하면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파스의 숨겨진 힘을 제대로 끌어내는 여정을 함께 했어요. 파스가 단순한 접착 테이프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삶을 바꿀 수 있는 강한 도구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비결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기쁨을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이 긴 여정을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편안히 기대고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 비결들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파스는 뼈가 아닌 근육과 혈관이 풍부한 곳, 허리 양옆, 무릎 오금, 손목 안쪽, 어깨 승모근에 붙여야 효과를 냅니다. 둘째, 발바닥의 용천혈을 함께 관리하면 전신 혈류가 개선돼 통증이 더 빨리 줄어들죠. 셋째, 물 마시기, 발 마사지, 항염 식단, 가벼운 걷기 같은 4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파스의 효과가 2배로 커져요. 이 비결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 붙인 파스는 벽에 포스터 붙이는 것처럼 효과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확한 위치와 작은 습관만 지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이 비결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1세 이옥분 할머니는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절뚝이며 걷곤 하셨어요. 손주와 함께 시장에 가는 것도 버거워하셨죠. 할머니께 무릎 오금, 허리 근육, 발바닥, 용천혈에 파스를 붙이는 법을 알려드리고 물 마시기와 20분 걷기를 매일 실천해보라고 권했어요.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제 손주랑 떡볶이 먹으러 다닌다. 그 밝은 미소를 보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머니의 그 작은 승리가 이 비결들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방법들은 특별한 재능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밤 집에 있는 파스 하나 꺼내서 정확한 위치에 붙여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며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해보시면 몸이 보내는 감사 인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통증이 줄어들 때마다 손주와 웃으며 공원을 걷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그 모습이 저한테도 큰 기쁨이에요. 이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비결들을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통증 없이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요. 댓글로는 오늘 배운 비결 중 어떤 걸 먼저 시도해볼지 혹은 달라진 느낌을 꼭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통증 없는 아침, 웃음 가득한 오후,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건강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안녕히 계세요.